시장의 어떤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요. 앞으로의 큰 그림의 방향성 그리고 주요 이슈들 같이 체크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지난밤 글로벌 증시 나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 어쩔 때는 오히려 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같은 긍정적인 지표라도 어쩔 때는 오히려 시장 내 좋은 어젯밤과 같은 그런 상황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실물의 방향성과 실물에 대한 평가 부분, 정책적인 부분과 일맥상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실물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일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의 방향성, G2의 경제 지표 방향성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징들 속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론은 물론 이제 리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결국은 경제 지표 중에 소비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결론까지 말씀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의 방향성 한번 점검을 해보죠. 중국에서 나왔던 PMI 지표 50이 안 됐습니다. 50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48.6 나왔죠. 실질적으로 시장 내 전망치 컨센서스는 부합하는 그런 수치이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50 미만으로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경기가 위축 국면이다라는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제 지난밤 미국 증시의 상승을 야기시켰고 촉발시켰던 부분들 ISM 지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하면서 50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확장 국면을 확인시켜줬다라는 것. 50.9가 나왔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 50.6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50.9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도 뛰어넘으면서 또한 위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난밤 뉴욕 증시의 상승을 큰 폭으로 만들어냈던 주요 배경이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G2, 중국과 미국에 대한 지표.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쏠림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쪽에 무게를 두시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샌드위치 경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경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조금은 더 내 포트폴리오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한번 이 부분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대표적으로 이머징 국가와 선진 국가, 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엇갈리는 경제 지표, 한두 가지 지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표에서 엇갈리는 미국의 지표는 매우 긍정적, 중국의 지표는 다소 후행적, 내지는 좀 우려감 많이 주는 그런 상황들, 둔화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조차도 조금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시장의 인디케이션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실물에 대해서 계속 확인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실물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 조금은 더 좀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미국에 대한 미국의 향 의존도가 높은 기업 내지는 업종에 조금은 더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몇 달 전부터 지금 현재 경제 정책 리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런 말씀, 경제 정책의 포커스는 리플레이션에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션은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떤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인플레이션의 경기가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다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회복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사이에서 적절한 조절을 가지고 적절한 미세 튜닝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유동성 후폭풍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빠른 차원에서 이 유동성에 대한 후폭풍을 막기 위한 미국에서의 출구 전략 이야기가 조금은 더 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당장 출구 전략이 진행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장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의 내지는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도 보인다라는 것 한번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주의 깊게, 가장 주목하는 경제 지표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에 주의를 하면서 따라서 리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고용과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 이 부분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소비가 개선되는 것 계속 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가 소비 부양이 지금 현재 최선의 과제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소비 개선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업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본다면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매우 탄탄한 버팀목을 해줬던 업종이 되겠습니다. 유통주가 그 해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G2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버팀목 그리고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유통주가 그 해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내에 SK하이닉스의 하락 부분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하반기 각 업종 전략 부분 특별하게 업종별로 이번 주 내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5성 전략 시간. 지금 그 하반기 업종 전망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포스에어 하창봉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